최정민의 건강한 인생.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중년들의 노후 대책 가운데는 건강 리스크 관리가 하나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에 9988 124 해야 하는데 노후를 시름시름 앓다가 간다면 병수발에 따른 비용도 비용이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다고 건강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따로 책정해 놓고 풍족하게 쓸 수도 없는 문제고, 건강이라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 리스크를 촉발할 수 있는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정신건강관리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소통의 문제를 다뤄보면서 건강 백세를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외쳐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꼰대들을 모셔왔습니다. 왜냐고요? 나이가 들면 청각 기능이 저하되고 상대방이 또박또박하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 제대로 알아듣질 못하니 가족 간의 대화 같은 대화의 자리에서 중간에 끼어들기가 십상입니다. 게다가 과거의 경험적 지식으로 무장한 논리정연한 언변은 한마디 더 하고 싶은 노파심마저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리하여 꼰대들이 함께 놀아주지 않으면 사회적 외톨이가 되어져가는 울정으로 향하는 신중년의 삶이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챗GPT에게 꼰대 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질문 항목을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5가지를 정리를 해주네요. 첫째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자주 강조하거나 자랑하나요?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따르도록 강제하는 경향이 있나요? 셋째,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자주 끊어버리는 경향이 있나요? 넷째,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다섯째,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지 자신이 좀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나요? 이렇게 5가지를 질문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네라고 답변을 많이 하면 그것은 꼰대의 기질이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5가지 질문 항목에 대한 여러분들의 답은 어떠신가요? 이런 꼰대 지수를 측정하는 문항들을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접근해 보면 그야말로 호복절도할 만큼 자신이 꼰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 중에 갑자기 끼어들어 목에 힘을 꽉 주면서 그게 아니고 하는 끼어들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또 하나 사례입니다. 아주 점잖은 말투로 대화 중에 내가 그래도 경영학 박사인데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은근 자신의 전문적인 자질을 자랑하며 상대방의 의견 피력을 중간에 막아내면서 자신의 지식이나 논리에 따라 다른 사람의 생각을 무시하거나 비웃는 스타일입니다. 이런 경우 자신은 꼰대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100% 꼰대의 행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올드 스타일 꼰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는 스마트폰보다는 공책과 필통을 선호하고 PPT보다는 칠판에 적는 것을 즐기는, 향수를 즐기는 스타일입니다. 과거의 문화나 생활 방식에 딱 갖춰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고 현대 문화나 기술 등을 비난하는 경향으로 인해서 그래서 꼰대라고 불리게 됩니다. 재미있는 또 하나의 꼰대는 경험 꼰대라는 것인데요. 이 경험 꼰대라는 것은 유창한 언변으로 성공 사례 얘기하듯이 열변을 토하는 꼰대인데 어느 분야에서든 경험이 많고 과거의 경험을 현재나 미래에 적용해 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러한 사람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방식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 꼰대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16년들은 뭐 그래 꼰대가 뭐 어때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디가 잘못된 거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동안 국가산업의 기수로서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것이 얼마인데 하면서 항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꼰대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즉, 과거의 가치나 흔들림 없는 안정성 속에 딱 갇혀서 안정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으로 인해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 바로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여기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반도체 전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 시절 신입사원 시절로 기억합니다. 1983년인가요? 삼성전자의 반도체 DRAM 시장 진출 발표가 나오자 일본 등에서는 미친 짓이라고 전문가들이 비난을 해댔습니다. 당시 한국은 일본의 10년 발전 주기를 뒤따라간다는 정설에 따라서 대부분의 마케팅 전략을 세우던 시절이라 기술 진보의 속도가 굉장히 빨랐던 반도체 시장에서 후발인 한국의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경험과 전문 지식으로 무장한 전문가들의 비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의 반도체 투자는 일본을 누르고 오히려 글로벌 2위를 다툴 정도로 시장을 역전시켰습니다. 바로 현대는 파괴적 혁신의 시대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꼰대적 생각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겠다는 하나의 크다란 반증이 되겠습니다. 이 이미지 사진은 자동차의 엔진입니다. 자동차 엔진하면 벤츠, BMW, 아우디를 연상하게 될 것입니다. 2022년 7월 이후에서는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세계적인 명차의 엔진 기술이 일거에 무용지물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에는 엔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엔진이 없다 보니 핵심 기술이 엔진인데 어찌하오리까. 배터리와 모터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미래에는 엔진 기술 산업이 아니라 2차 전지 산업으로 산업의 이동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바로 새로운 미래가 창출되고 있는 시대를 살다 보니 과거의 경험만으로 얘기하는 꼰대적 소통의 문제점을 바로 투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에 소통에 실패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스트레스는 건강과 웰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반면에 원만한 소통을 통한 정신건강의 유지는 첫째,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며 삶의 목적과 만족감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인관계가 원활해지고 사회적 연결성이 정진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집중력, 기억력,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된다고 바로 챗GPT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인 발달 분야의 전문가인 도티 빌랭턴 박사는 멋지게 나이 드는 법이라는 책에서 6가지 경청의 기술을 전수해주고 있습니다. 신중년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실습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첫째, 상대방의 말에 한눈 팔지 말고 집중해서 들으시오. 둘째, 자신의 관점이 아닌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시오. 셋째, 자신이 다음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생각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상대방의 말을 들으시오. 넷째, 상대방이 할 말을 모두 끝낸 다음에 말을 하시오. 다섯째, 듣고 이해한 것을 충분히 숙고한 후 단순 명쾌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이런 경청의 대화를 일주일간 시행을 해보고 변화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중년 여러분, 건강이 곧 자산입니다. 혁신적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소통의 달인이 되봅시다. 정신이 건강해야 9988-124 합니다. 화이팅입니다.